오늘은 이제 DDPM이죠. DDPM 논문이 나온 지가 꽤 됐고, 이제 디퓨전 붐이 일어나가지고 AI 업계에서는 정말 많은 이제 센세이셔널한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뭔가 이제 그래도 PR일리에서 안 다뤄졌던 영상인 만큼 이 논문을 한번 다뤄보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DDPM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풀네임은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라는 이제 이름의 논문이고, 디퓨전 모델이라는 이제 이게 그 이전에 ICML 2015년에 처음에 제안되었던 디퓨전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실용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이 발전시키고 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이제 디퓨전 붐의 시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드릴 거고, 일단 그 시작하기 전에 뭐 결과를 먼저 그냥 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허깅 페이스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공개돼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난 삼아서 텐서플로우 코리아 페이퍼 리딩 그룹이라고 쳐가지고 이제 생성을 해봤더니 재밌는 이렇게 좀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얼굴 가린 것들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디퓨전 모델들의 좀 그 대부분 나타나는 좀 안 좋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 얼굴 부분에 좀 불쾌한 부분들이 가끔 이제 불쾌한 모양의 얼굴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말 저녁에 쾌적한 어떤 그런 경험을 위해서 좀 제가 너무 불쾌한 것들은 가렸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동양인들끼리 이렇게 어떤 페이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읽고 뭐 공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한번 그냥 재미삼아 돌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디퓨전 모델을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사실 거의 관련이 없는 논문이긴 한데, 제가 이전에 발표드렸던 이제 PR 278번째에 발표드렸던 라프트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ECCV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던 옵티컬 플로우 에스티메이션 논문인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테스트 타임에서 좀, 원래는 트레이닝 할 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테스트는 한 번 정도 하고 마는 약간 이런 접근 방식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특히나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어떤 접근들이 항상 성능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라프트도 대표적으로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결과를 한 번 뽑고, 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뽑고 한 번 더 뽑고 이런 거를 이제 RNN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옵티컬 플로우의 퀄리티를 점점 이제 개선해 나가는 알고리즘인데,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막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요즘 뭔가 더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얻는다거나 하려는 시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도들이 퀄리티를 공통적으로 되게 좋은 성능을 많이 보여주면서, 뭔가 이런 접근법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미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디퓨전 모델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점점 개선이 돼가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이런 제너레이션, 이미지 제너레이션 결과를 얻는 모델로서, 얘 같은 경우도 앞에 라프트랑 비슷하게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프트랑 또 닮아 있는 게, 라프트도 중간에 나오는 결국 중간에 나오는 이제 퀄리티가 덜 좋은 이미지들을 다 싸잡아다가 이제 트레이닝 할 때 그 얘네들에 대해서도 로스를 주거든요. 마지막에 대해서만 엔드 투 엔드로 딱 주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서 로스 펑션을 다룰 때 보겠지만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다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을 볼 때 가장 처음으로 떠올랐던 페이퍼가 이거여가지고, 뭐 이렇게 큰 관련은 없지만,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져와서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언급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커다란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은 결국에는 이제 똑똑한 말로는 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매니폴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을 딱 모아 놓으면은 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포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매니폴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예를 들면 엠리스트다 그러면은 28 바이 28 하면은 28의 제곱 차원의 어떤 벡터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28 제곱 차원의 이 공간에다가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이 엠리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어떤 특정한 그 28 제곱 차원보다는 낮은 차원의 어떤 그 특정한 그런 스페이스를 따를 것이다. 그 안에만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걸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고 이 매니폴드를 찾자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아무데나 그냥 찍으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 엠리스트가 왜 특별할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거죠. 이 엠리스트라는 데이터가 도대체 이 노이즈랑 뭐가 다르길래 얘네들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탐구하고자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결국에는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셀럽 A를 가지고 얼굴 이미지를 이렇게 뭐 제너레이션 하는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이 해야 될 학습은 그거죠. 사람의 얼굴은 보통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흔히 사람의 얼굴들은 이렇게 생겼다더라.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을 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얼굴은 보통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파악했다는 거고 그렇게 이 디스트리뷰션을 파악했다는 거는 사람의 얼굴을 보통 떻게 이게 생겼는가를 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얼굴을 생성해 봐 했을 때 생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찍힌 어떤 G라는 어떤 스페이스상에 랜덤하게 찍힌 G라는 벡터로부터 이 G를 어떤 펑션 F에다가 넣으면은 어떤 X가 튀어나오는데 이 G는 물론 그 스페이스상에 랜덤하게 그냥 찍은 거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점이었는데 이 의미 없는 점을 인풋으로 하는 어떤 함수를 학습을 시켜서 이 함수가 내뱉는 아웃풋은 이런 특정한 매니폴드 안에 있어서 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높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얻게 하는 이런 함수를 학습시키자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전략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가 다른 거죠. 이 함수에다가 어떤 로스를 줄 건데, 어떤 로스를 줘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건데가 정말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슈퍼바이즈 러닝도 뭣도 아니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로스라는 게 설계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크게는 요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그래서 PR 10번째 발표에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인데 준범님이 발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요 이제 PR 10번째 발표를 찾아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요즘 디퓨전만큼이나 핫하게 정말 크게 붐을 일으킨 알고리즘이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죠. 얘 같은 경우는 PR 첫 번째 발표에 이제 제주님이 해주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는 그 다뤄진 바가 지금까지 없긴 한데 PR에서는 그 이제 지금 PR 같이 멤버로 활동하고 계신 윤성님이 이제 개인 채널에다가 PR 활동하기 전에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올리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언급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언급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아마 이제 이전에 제너러티브 모델들의 계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각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어떻게 이제 굴러갔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개략적으로 좀 각 모델들의 특징들을 제가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야지 이제 디퓨전 모델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세 개의 다이어그램은 이 디퓨전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도 있었던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제 디퓨전 모델이 나오고 비슷한 이제 똑같은 스타일로 이제 추가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의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 그래서 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공통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랜덤하게 찍힌 G라는 벡터들의 집합을 이제 어떤 fx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의미 있는 x를 얻을 수 있는 함수를 학습시키고 싶은 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리컨스트럭션으로 본 거죠. 얘를 어떤 원본이 있어서 이 원본을 인코딩한 결과가 G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원본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을 시켜보자라는 게 기본 개념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인코더가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인코더를 추가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너러티브 모델 입장에서의 컨트리뷰션, 얘네들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fx가 있는 거는 동일한데, 이제 인코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웃풋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정의를 해서 얘가 이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경쟁을 붙인 거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생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이제 인코더가 있다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이제 인코더가 어떤 인버스가 존재하는 펑션들의 합성함수로 인코더를 정의를 해놓고, 이제 이 디코더를 그 합성함수들을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인버스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걸 전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들의 이제 인버스를 디코더로 정의를 해놓고 이렇게 학습을 하자라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앞에 이제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디퓨전 모델을 이제 뒤에 가서 더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디퓨전 모델이 이 앞에 세 개의 제너러티브 모델들과의 다른 점을 설명을 해보면은 대충 디퓨전 모델이 이런 놈이구나라는 어떤 디퓨전 모델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디퓨전 모델은 이 인코더가 픽스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VA랑 어떻게 보면은 플로우 모델, 그러니까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죠. 얘도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는 형태고, 그 플로우 모델처럼 어떤 특정한 함수의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VA 같은 경우는 그 VA도 그렇고 플로우도 그렇고 이 인풋 함수가 이제 픽스드 돼 있지 않죠. 이제 조인트하게 트레이닝이 되는 이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픽스드, 이제 인코더가 픽스드 돼 있다. 물론 이제 디퓨전 모델 중에는 인코더가 픽스드 돼 있지 않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략에 따라서는 인코더를 픽스하지 않고 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인코더가 픽스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설계한 어떤 과정을 인코더로 대체하자, 인코더를 그 과정으로 대체하자라는 게 디퓨전 모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설계한 어떤 인코딩 과정을 이제 인버스하는 함수를 뒤에서 디코더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디퓨전 모델의 핵심 어떤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괜찮은 거 가지고 와봤는데, 어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가 있고 이제 VA랑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이 이제 완벽해지려면은 이제 요 세 개의
어떤 조건들을 기본적으로는 만족을 해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샘플이 퀄리티가 좋아야겠죠. 선명하고 샘플이 뭐 이쁘고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드 콜랩스가 일어나면 안 돼요. 다이버시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모델이 하나의 샘플만 주구장창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스트 샘플링,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퓨전 모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물론 요즘은 되게 이 샘플링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념성으로 봤을 때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나 다른 이제 네트워크들에 비해 어떤 패스트 샘플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이 세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 이제 모델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가장 이제 적합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골라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디퓨전 모델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ICML 2015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안된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디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여기 앞에 디노이징 붙어 있는 DDPM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더 추가를 했는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퓨전에서, 디퓨전이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는 확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점들이 확산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를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연력학 법칙에서도 우주가 점점 정보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한 이 매니폴드 위에 있는 이 특정한 데이터들이 이제 이 과정이 이제 인코딩 과정인데, 이 데이터들의 노이즈를 점점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냥 이 공간 전체에 퍼져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노이즈 데이터로 이제 변화해가는 모습을 디퓨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셀레베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무 의미 없는, 알아볼 수가 없는 어떤 그냥 노이즈 이미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퓨전을 정리를 해놓고 이 디퓨전을 거꾸로, 그러니까 뭔가 영화에서도 이런 거 막 퍼져나가, 브라운 운동하면서 막 퍼져가던 애들이 쭉 하면서 되감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인포메이션이 있는 형태로 가는 것처럼, 이 리버스를 이제 학습을 해서 다시 의미가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퓨전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고, 그래서 디퓨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디퓨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노이즈를 팍 하고 더해버리면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 노이즈를, 적당한 노이즈를 조금 조금씩 이제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Q가 포워드 디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를 더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디퓨전이고, 이 P가 결국에는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퓨전을 한 거를, 이 노이즈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요 그 이제 그런 함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Q를 먼저 보면은 각 단계의 Q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고요. 이게 이제 민하고 베리언스가 되는데, 어떤 특정한 베타라는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이 특정한 베타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이 베타에 따라서 이 전에 xt-1에 있었던 정보들을 조금 지우고 덜어내고 그 부분에 노이즈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인데, 여기서 만약에 베타 t가 1이다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면서 완전 그냥 0을 민으로 하고 있는 노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한 번에 이미지에서 노이즈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미지가 변화가 없는 거고, 베타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미지에 노이즈가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의 베타는 다 다른 값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베타까지 조인트하게 학습을 해보자라는 이제 뭐 접근법들도 있었는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DDPM 같은 경우는 이 베타를 픽스를 해요. 그래서 이 베타 값을 픽스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베타를 따르게 하면은 그냥 베타를 학습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얘기를 DDPM에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이 P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노이즈 프로세스의 반대 인버스 프로세스가 되는데 1994년인가 나온 논문에 이제 그런 증명이 있어요.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가우시안이면은 백월드도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면 된다라는 어떤 증명이 있어서 이 백월드도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민이랑 베리언스를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정보가 적은 곳에서 정보가 높은 곳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이랑 베리언스를 예측을 해놓은 다음에 결국 이 민이 결국에는 예측의 결과가 되고 이 가우시안이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이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이 되고 Q는 우리가 이제 설정한 디퓨전, 그러니까 노이즈를 더해 나가는 디퓨전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P랑 Q고 저는 처음에는 좀 많이 읽을 때 헷갈렸던 게 뭔가 정방향이 P가 먼저 알파벳에서 먼저잖아요. 정방향이 P고 역방향이 Q인 것처럼 자꾸 제가 중간중간에 헷갈렸었는데 헷갈리시지 마시고 P는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인버스 모델 그리고 Q는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세팅한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퓨전 로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VA에서 쓰고 있는 로스거든요. 그래서 VA에서는 두 가지 텀이 있어요. 그래서 뭐 ELBO를 활용을 해서 이거는 VA 관련된 논문을 이제 그 설명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ELBO 로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랑 리컨스트럭션 텀이 같이 더해진 형태의 이제 VA가 나오는데 똑같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두 개 P랑 Q를 VA처럼 이제 ELBO 과정을 거쳐서 VA처럼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계산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한 줄 한 줄 이제 해나가는 그런 이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은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 결과만 우리는 가지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VA처럼 앞에 나온 P랑 Q를 활용을 해서 로스를 이제 로스 텀을 구해 보면은 이제 VA와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앞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리컨스트럭션 텀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가 학습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이 세타가 포함된 애들인데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이 P는 사실 가우시안이고 얘 같은 경우 이 Q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정해준 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전에는 베타 T를 학습을 같이 조인트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타 T를 같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요 로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뒤에는 결국에는 각 단계별로 노이즈를 잘 지우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리컨스트럭션 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LT-1까지는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노이즈를 점점 지워나가는 프로세스에 대한 로스고 이 뒤에는 마지막 단계 진짜 그 이제 이미지가 딱 생성되기 직전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로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로스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죠. 그러니까 Q를 우리가 그러니까 설정을 할 때 Q를 설정을 해줄 때 분명히 xt-1에서 xt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요. 이게 그냥 노이즈 더하는 거죠. 노이즈를 더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Q의 XT로부터 XT-1을 예측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엔 좀 그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 이거 P 왜 구하지? 그러니까 XT로부터 XT-1을 구할 수 있는 Q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황이면 P 왜 구하지 싶었는데 이 X0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Q는 XT로부터 XT-1을 어떻게 뭐 예측한다거나 만들어 나가는 텀이 아니라 그러니까 X0가 주어진 시점부터 이미 X0가 원본이잖아요, 사실. X0가 요 깨끗한 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Q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Q라는 텀이 대표로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X0도 주어졌는데
x0를 아니까 우리 그냥 그 q가 원래는 xt-1로부터 이제 노이즈를 더해서 만드는 어떤 확률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걸 그냥 베이지안 같은 걸로 뒤집으면은 xt-1로부터 그 xt로부터 xt-1로 가는 이제 확률을 정의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측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x0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q가 지금 이제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q는 x0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q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뒤에 계속 쭉 이 텀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도 역시 계산상의 이슈가 있어서 이제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일단은 이 Q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P랑 Q의 차이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P는 진짜 XT를 보고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를 보고 노이즈가 덜한 이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있는 이제 모델이고 Q 같은 경우는 X0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디퓨전 프로세스의 역과정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텀이라는 거죠. 그래서 x0가 주어지지 않아도 xt를 잘 예측을 하자라는 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가 그 목적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퓨전의 로스고요. 디퓨전 로스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로스만 설명을 하면은 이 디퓨전 모델의 설명은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DPM 오늘 설명드릴 DDPM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DDPM은 결국에는 그 2015년에 나왔던 디퓨전 모델에 이제 이것저것 수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기존에 나온 디퓨전 모델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수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몇 가지 수정을 했고 그 수정이 이제 DDPM의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는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레지듀얼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2016년에 CVPR에 나왔던 이건 슈퍼 레졸루션 논문인데 기존에는 그 SRCNN이라는 진짜 그 CNN으로 그 슈퍼 레졸루션 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논문은 그냥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딱 들어가고 아웃풋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이 논문에서 VDSR에서 이제 제시한 아이디어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이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부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예측하는 건 너무 아깝다.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레지듀얼만 구하면 되지 않냐라는 아이디어가 여기서 처음이 나왔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레지듀얼만 구한다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제 이때는 센세이셔널한 아이디어였겠지만 이제 요즘은 당연히 이제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이전에 xt-1을 보고 그 xt-1의 민에 해당하는 어떤 뮤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뮤를 예측을 할 때 이 뮤를 예측을 할 때 이제 그냥 예측을 한 거죠. 뮤 세타가 XT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뮤 세타를 그냥 한 번에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지듀얼만 예측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뮤 세타를 그냥 예측을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엡실론 세타를 예측을 한 다음에 XT에서 빼서 예측을 하자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레지듀얼을 그냥 통째로 뮤를 이제 예측하는 게 아니라 레지듀얼을 예측하자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디어는 이 로스를 심플리피케이션 하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로스가 지금 디퓨전 모델에서 보이고 있는 로스가 요 로스인데 LT랑 LT-1이랑 L0가 이제 섞여 있는 로스인데 요 로스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이 심플한 로스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일단 이 엡실론은 그거였죠. 레지듀얼.
이제 레지듀얼끼리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로스를 얻는 건데 얘 MSE 로스죠 사실. 그래서 이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왜 나왔냐면은 이 MSE로 결국에는 인풋과 그러니까 아웃풋과 GT 사이의 MSE를 구해서 이 로스를 줄이고자 하는 과정이 보니까 그냥 디노이징 알고리즘, 그러니까 디노이징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결국 디노이징이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스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디노이징이 붙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심플리피케이션을 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심플리피케이션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거든요. 요거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얘가 왜 있느냐, 여기 세타가 있지도 않는데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왜 있느냐였죠. 근데 이 세타가 없음에도 요 텀이 로스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베타 t를 원래는 학습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타 t까지 각 단계의 베타 t를 학습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떤 베타 t가 있는 게 가장 옵티멀할까 이런 것도 같이 학습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원래는. 근데 이 베타 t를 이 저자들이 말하기로 베타 t를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0.02까지 t 1000번 기준으로 그냥 리니어하게 쭉 증가시키도록 스케줄링을 그냥 해놓고 이 베타 t를 픽스해놓고 학습을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베타 t 굳이 학습시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타 t를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지니까 앞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얘가 컨스턴트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 방식으로 한번 심플리피케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그 컨트리뷰션을 계속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그 레지듀얼을 에스티메이션 하자 이 아이디어도 그렇고 이 베타 t를 그냥 쭉 증가시키자라는 내용도 그렇고 보면은 이 모델한테 그냥 다 맡기자 이게 아니라 사람이 연구자가 설계한 부분들로 이제 학습 가능한 부분을 없애고 사람이 설계한 부분으로 대체하자라는 식의 아이디어들이에요. 다 보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제너러티브 모델이고 아무래도 막 로스가 불안정하기도 하고 학습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인간의 사전 지식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투입한 사전 지식이 이건 거죠. 베타 t를 그냥 학습시키지 말고 그냥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베타 t로 바꾸자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결국에는 인간의 사전 지식에 대한 내용인데 베리언스를 학습시키지 말자는 거죠. 이 베리언스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베타 t를 우리는 이제 픽스를 했으니까 베타 t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베타 t가 앞에서 그 로스를 보면 알겠지만 요 베리언스의 베타 t가 그냥 곱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베타 t가 크면 클수록 노이즈가 클 거고 베타 t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이즈가 작은 건데 그러면은 이 예측을 할 때 불확실성도 사실 베타 t로부터 어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타 t가 크면은 당연히 노이즈가 강하게 들어간 거니까 그만큼 그 예측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거고 아니면 베타 t가 작으면은 그만큼 쉬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이 적어질 거고 그러니까 요 베리언스를 학습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 텀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대체하자라는 거죠. 베타 t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이 그 세 번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은 결국에는 요 세 개고요. 이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더해 나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사전 지식을 통해서 뭔가 그 모델한테 자유롭게 맡겼던 자율성을 뺐고 인간의 사전 지식을 좀 넣어가지고 학습이 좀 더 스테이블해지고 쉬워지는 방향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점점 이제 그 진행을 시켜 나간 거죠. 그래서 DDPM의 이제 세 가지 컨트리뷰션 좀 대표적인 컨트리뷰션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로스에다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이거 있죠. 레지듀얼 그러니까 뮤세타를 넣는 게 아니라 요 레지듀얼 텀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대입을 하고 이 뮤세타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앞에 이제 날리고 이런저런 이제 대입을 한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금 Q랑 P 둘 다 그 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 긁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으로 봤을 때는 xt-1에 x 이제 뮤 세타 이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베타 t가 고정이니까 요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p랑 q가 둘 다 이제 요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xt-1만 같으면은 이 베타는 고정이니까 이 베타에 관한 텀은 뒤에 컨스턴트로 남게 되고, xt-1이라는 아웃풋만 서로 같게 되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에 이제 동일하게 되면은 이 KL 다이버전스를 줄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LT-1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뮤세타로 인해 예측된 아웃풋이 이 GT에 가까워지도록, GT랑 같아지도록 이제 L2로스를 주는 것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LT-1 텀에다가 이 뮤세타의 이 입실론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레지듀얼 텀 있죠. 레지듀얼로 바뀌어 있는 식, 이거를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심플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텀은 이제 그거잖아요. 상수니까 러닝 레이트나 뭐 이런 걸로 대체 이제 결국에는 포함이 될 테니까 없애버리면은 방금 전에 이제 처음에 심플리피케이트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심플한 걸 지들도 알고 있는지 L 심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로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로 이제 심플리피케이션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 DDPM의 결국에는 종합적인 컨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실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결과들인데, 일단은 FID나 IS 애널리스 코어를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특히 FID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량 평가, 제너러티브 모델의 정량 평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눈으로 보는 컴패리션을 확인을 해보면은 확실히 그냥 기존에 비해서 성능이 더 좋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어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이 디퓨전 DDPM 자체에서의 퀄리티가 이전에 뭐 스타일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좋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DDPM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디퓨전 모델들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연구들이 그 이 DDPM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얘는 사실 처음 제한된 내용이고, 스타일간이나 이런 애들은 간이 처음 제한된 이후에 많이 발전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처음 제시된 알고리즘 입장에서 이 정도 퀄리티고, 이제 이후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DDPM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요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DDPM에서 노이즈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게 시파10의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어 노이즈로부터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어떻게 제너레이션 되는지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저의 발표는 끝이고, 이제 이게 제가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참고한 이제 참고 자료들이고, 어디셔널하게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임플리시 모델이라는 이제 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ICLR 2021년에 나온 논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 DDPM을 하는데 이 아웃풋으로 나온, 그러니까 DDPM이 아웃풋으로 예측한 최종 아웃풋을 다시 중간에 넣어가지고 막 중간 단계에 더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깊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던 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애들도 이제 이 이후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읽어보실 만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